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 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24년 5월 9일에 흐름은 장중 내내 큰 변화 없이 지루한 흐름을 보이다가 약밥세로 마무리가 된 상태로 현재 흐름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거스릴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캔들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전일과 마찬가지로 우상향 흐름이 나온다고 보고 거기에 전략을 맞추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심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HB 테크놀로지. 역시나 아직까지 크게 흐름의 변화는 없습니다. 전일 기준으로 해서도 추가적인 시세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죠. 일정한 가격선을 정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수익을 보시는 게 베스트다. 저는 이 신고가 나올 거로 이렇게 좀 보고 있긴 한데 계속 강조드리죠. AI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 끝나진 않았다. 이러한 종목들은 특히 시세가 덜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1차 상승에 누림 잡고 신고가 한번 나오고 끝내더라도 끝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맞춰서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 JNTC라고 있죠. 초반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시세 흐름 잘 나오고 이렇게 양봉으로 잘 나오다가 추가 시세 없이 어떻다? 보시면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어냈고 추가 시세 없이 이렇게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N자형으로. 근데 웃긴 게 뭐냐, 고가 내로 봤을 때 이제 패턴이 비슷해요. A만큼 현재 B가 이렇게 빠진 상태다. 패턴상 보시면 N자형 패턴, 여기 N자형 패턴인데 충분히 이제 소화 과정을 거쳤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내일 만약에 빠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방울 한번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일 또 유리기판 관련주 같은 약간 좀 AI 반도체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돌 때가 됐어요. 순서가 올 땐 됐다. 반도체 그 관련주 쪽으로도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이 정도는 좀 참고만 하세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유리기판 관련주들 흐름. 그리고 금양 그린파워. 금양 그린파워는 금일 뭐 전일도 이제 5월 9일 기준으로도 8% 이상, 거의 9%까지 시세가 나온 다음에 입꼬리에 달하는데요. 현재 흐름상으로 뭐 딱히 뭐 피레침이긴 한데 여기에서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이 부분, 이 아랫부분까지 한번 민 다음에 이렇게 끌어올린다든지, 아무리 봐도 이게 지금 5월 시작점을 봤을 때 밑꼬리가 길지가 않죠. 살짝 밑꼬리는 살짝 그 내리고 시가가 저가 살짝 밀고 끌어올리긴 한데 밑꼬리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약간 좀 미세하게 이렇게 만든 경우에는 한번 깨트리고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을 거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 심리가 그렇죠. 제가 이게 신고가 나올 것 같다,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더라도 실전 투자에서는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적정 이제 수익 봤을 땐 나 한 10% 정도가 좀 정도로도 만족이 돼 하신 분들은 뭐 그냥 매도한 식이니까, 매번 뭐 3% 4% 수익 보던 분들이 갑자기 10%면 어찌 보면 눈이 돌아가거든요. 그냥 매도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부터는 뭐 어느 정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도하셨을 거라고 보고, 이 종목은 이제 뭐 초에 신고가 나왔을 때 한번 공부할 겸 보고 더 이상 언급돼 있지는 않겠습니다. 많이 들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미 제가 말씀드린 뒤에 수급이 충분히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음번에 또 다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IC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종목은 사실상 빠진다 하더라도 딱히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다. 추세 흐름 잘 타고 있고 실적 면에서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차트와 실적이 모두 다 겸비돼 있고 현 구간에서는 다시 이렇게 하방갭을 이제 메꾸는 상승갭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갭을 메꾸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또 크게 빠질 자리는 없거든요. 빠진다 하더라도 뭐 21선 부근이라든지 뭐 살짝 깨트린다 하더라도 또 바로 또 회복해주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딱히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뭐 3개월 정도 기간 두고 보면 그래도 모양 흐름으로서는
나쁘지 않게 나올 거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항상 강조드립니다. 아, 이거 7,000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현 흐름상으로는 약간 시간을 끄는 걸로 보여지는데 결국은 한 뭐 3개월 정도 내다 보면 그 내에서 3개월 이내로는 한번 좀 강하게 상방을 치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만큼 차분히 좀 홀딩 하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휴니들도 아직 큰 변화는 없어요. 시간을 좀 끌어서 보긴 해야 돼. 왜냐면 얘네들이 보통 눌림 자리 잡히면 보통 뭐 한 달에서 2달도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한 달 반 정도 걸리거든요. 평균적으로는. 그래서 현재 소화 과정을 바닥을 사이즈를 만들 때가 5월 초부터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6월 중순 아니면 이제 6월 말 정도에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 이렇게 좀 봅니다. 여기선 소화 과정이니까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시간이 있겠죠. 항상. 아니면 속된 말로 얍전의 기간 조정을 다 무시해버리고 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구간에서는 수급이 들어올 확률은 있다. 다만 어느 시간 한 그래도 일정 시간 언제가 갈지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뭐 3개월 이내로는 반응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진 SM. 신진 SM도 21선을 이탈을 했어요. 완벽하게 좀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이젠 그 구리 관련주도 흐름이 또 하방 흐름을 또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여기 21선이 완벽히 깨진 모습이니까 손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내가 너무 정말 빠져나오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반등 또 나올 수 있는 차트상으로는 반등이 또 세게 나올 수 있는 형태거든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정리하셔도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애초에 이 종목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뒤에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이에요, 사실. 근데 흐름상으로는 정고점 돌파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좀 보면서 설명드린 건데요. 이 종목도 거의 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담지는 않으셨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하실 겸 설명드리는 거니까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 흐름상 보안주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주는 뭐 모아 데이터, 그다음에 XM, 그다음에 모니터랩, 센즈랩 이렇게 좀 보는 건데 저는 뭐 항시 말씀드리지만 모니터랩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센즈랩하고 모니터랩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그 외에 뭐 XM이나 뭐 모아 데이터 뭐 이런 종목들도 나쁘진 않다 봅니다. 흐름 잡고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이게 이제 시장의 흐름상 그 관련주 쪽으로 이제 전체적인 이런 수급이 원활하게 돌질 않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바로 이제 또 보내기에는. 그래서 일정한 소화 과정 거치고 보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종목들은. 왜냐면 추세를 그래도 21선 3일간 이제 돌파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소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은 커 보여요.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딱히 뭐 밀린다 하더라도 죽는 종목은 아니니까 결국은 기다리시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VM VM 같은 경우도 21선까지 이렇게 밀었어요. 근데 저는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애초에 HBM 관련주 중에서는 제일 안 갔거든요. 얘가 말도 안 되게 안 갔어요. 저는 이게 밀릴 때는 뭐다? 매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밀릴 때는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하시는 좀 어찌 보면은 이렇게 상대론적으로 가지 못한 종목들을 딱 고르셔가지고 이렇게 밀렸을 땐 좀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아직 21선도 깨지질 않았고 21선 지지받는 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밀렸을 때는 매수를 좀 하시는 전략으로 나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웃긴 게 전 만역공장을 대장주로 보긴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올리다가 또 미는데 약간 의도적인 게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어버리면 이건 세력들도
손해다. 세력들도 손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또 화장품 관련주도 흐름 좋긴 했어요. 좋긴 했는데도 이젠 뭐야 그러니까 대체로 좋았다. 대체로 관련주들이 대체로 흐름은 좋았는데 유독 그 만역공장 같은 종목들이 올리다가 수급이 멈춘 거 봐서는 아 이거 일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좀 미는구나. 또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민 다음에 세게 그만큼 강하게 갈 것 같습니다. 이거 왕따 당한 만큼 못 올라간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 좀 강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 거고. 그다음에 본느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거 냄새 난다고. 기간적으로 25일 날 이제 전환 청구권 해가지고 25일 날 상장이 되는데 너무 빨리 민 거 아니냐. 그 아닌 달라요. 금이 이렇게 세게 올렸죠. 한 번은 상방으로 세게 올리는 모습, 강하게 올리는 모습이 이렇게 좀 포착이 됐고. 그다음에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도 딱히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흐름이 뭐 전일에는 화장품 관련주들 흐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흐름이 딱히 이렇게 아직까지는 나쁜 흐름은 아니다. 다만 저는 만역공장 여전히 밀렸어도 전 좋게 봅니다. 결국은 들고 계시면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다른 종목보다는 만역공장을 좀 보셔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아피엔시 같은 경우는 또 시초가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밀었는데 참 특이합니다. 좀 특이한 면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그 목표를 지점하는 가격대까지 도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시는 식으로 가져가셔도 딱히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게 좀 웃기긴 합니다. 이런 모양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이미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미 수익을 크게 보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차트 공부하실 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제가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수익 본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결과가 이제 또 나오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고요. 언급 드리진 않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 드리지 않겠어요. 새로운 종목들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이제 그러한 종목들 제외하고 새로운 종목들을 또 가져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젠 원전 관련주를 봤을 때는 전 삼성엔테 좋게 본다고 했는데 역시나 모양이 달린 부분이고 원전 관련주는 수급이 많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전력주나 전선주에 비해서는 세 발을 피죠. 제가 봤을 때 원전 관련주가 이젠 다음 순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적인 고전력으로는 그 전력상으로 봤을 때 AI를 그 데이터 센터 운영하려면 제가 볼 때 원전이 필요해요. 수용 원전밖에 답이 안 나와요. 일반 그 전력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원전주는 무조건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조정일 때마다 모아 나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좋은 종목들 딱 보셔가지고 재무제표 보시면서 야 이 종목 정말 저평가돼 있다 하시는 부분 그런 종목들 내에서 매집해 나가시면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 부산파텍도 뭐 음봉 하나 또 양봉 두 번째 양봉에 음봉 조정 대부분 두 번째 양봉에 음봉 조정 이렇게 나오는 형태인데 나쁘지 않아 보여요. 좋습니다. 밀린다 하더라도 얼마나 밀리겠어요. 적당히 민 다음에 다시 또 신고가를 향해서 가겠죠.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이런 종목들 봤을 때는. 그래서 원전 관련주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시간으로 한번 수급을 보시면 지금 이렌시스 같은 종목들하고 네임보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노복 관련주죠. 대표적인 왜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자율주행 대신 이런 미래의 먹거리 기술인 로봇 연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랑 좀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곡물 관련주들이 지금 사조나 곡물 관련주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지금 신송홀딩스, 뭐 한일사조, 뭐 미래생명자원, 뭐 GL밤태, 뭐 이런 종목들 지금 한탑도 그렇고 고저산업 뭐 종목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대부분 삼표식품도 그렇고 시간에 좋은 흐름이 나왔다. 왜냐면 최근 브라질에서 80여 년 만에 이제 최악의 홍수가 발생해가지고 농가들이 상당한 피해를 볼 것으로 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콩이나 옥수수나 뭐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뭐 빠개져가지고 최대 생산지들이 완전 뭐 자연계에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최악의 생산량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렇게 곡물 관련주들이 수급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또 베트남에 대한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뭐 커피 원두 생산지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경작지에 이제 댈 물이 없어가지고 커피잎이 말라붙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봤을 때 곡물 관련주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종목을 좀 그냥 봤어요. 이게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런 곡물 관련주는 지속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일시적인 자연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또 자연재해가 끝나면 어느 순간에 또 슉 들어갑니다. 수급이 이쁘게 올리다가도 다음날 막 개파락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종목들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건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봤을 때 일단은 저는 두 종목을 봐요. 첫 번째 고저산업. 고저산업은 걱정할 게 없어요. 왜? 바닥에 있거든요. 다른 종목들은 좀 강하게 상방으로 있는 반면에 고저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급이 한번 들어와도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그런 형태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일사조 같은 경우 얘가 이제 대장주로 낄 거란 말이죠. 300일선을 이렇게 넘기는 형태로 봤을 때는 맞나요? 시간에 제일 강하게 갔나? 신송홀딩스구나. 신송홀딩스도 그렇고 흐름상을 봤을 때는 전 신송홀딩스보다는 한일사조 흐름이 더 좀 좋아 보이긴 해서 근데 금일 이젠 상한가 친 게 신송홀딩스다 보니까 신송홀딩스 같은 종목들은 상한가 부분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한일 뭐 사조도 뭐 한 20% 정도 이렇게 간다고 본다면 근데 거기가 한계점이에요. 대략. 그러니까 이제 크게 갈 만한 그런 구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 종목들이 그 시간으로 끌어올린 종목들이 흐름은 좋아요. 모양 끌어올리는 그런 위치나 그런 건 좋은데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는 그런 힘이 생각보다 약해요. 그래서 이 제가 좀 말을 아끼는 형태가 아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구조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내려간 뭐 크게 올라간 자리도 없고 내려간 자리도 없어요. 그리고 오지어 뭐 이 기업은 테마 상관없이 시세가 나오는 게 정상이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뭐 매수를 한다, 정말 나는 곡물 관련에 매수하고 싶다 하면 그냥 고저산업 같은 종목들을 뭐 하루 이틀 생각하시고 만약에 뭐 시세가 안 나온다, 그럼 그냥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얘는 일단 3.59%로 이렇게 시간으로 나왔는데 내일 만약에 3.59% 시작한 다음에 아마 세게 한 방은 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방 먹고 이제 보지 말아야 된다. 혹시라도 올라가면 따라붙기 하셔가지고 그래서 얘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종목은 이제 보라티알을 보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보라티알이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시간으로도 시세가 많이 나온 상태는 아니고 무엇보다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커피하고 콩이 중복이 돼요. 커피 관련주이기도 하고 콩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커피 관련주가 한국 매너트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국 매너트는 너무 실적이 안 좋고 잡주예요, 완전 진짜. 그래서 좀 피하는 게 맞는 거고요. 보라테는 좀 우량한 종목이기도 하고 뭐 한방 슈팅으로 본다면 딱히 하자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시간에도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보라티알이 그래도 커피와 콩이 중복되는 보라티알이 그래도 좋아 보이고 그럼 고저산업도 실상 바닥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3% 올라가도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따라 붙으셔도 될 정도이니까 실적이나 뭐 그런 걸 따져서 봤을 때는 그래서 딱히 이렇게 좀 문제는 없어 보이니까요. 이 점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실까봐 왜냐면 곡물 관련주만 주구장창 시간에 갔으니 이제 내일 보면 곡물 관련주들이 흐름이 장 초반에 좋겠죠. 이게 장 중반이나 후반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이슈화 됐을 때 봤을 때는 이렇게 경작지가 이렇게 빠그라지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처럼 근데 우크라이나 정도로 뭐 이렇게 중장기적인 뭐 전쟁이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제조상. 그래서 가급적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냥 기존의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수급 안 들어온 종목들, 뭐 만역공장 같이 아니면 뭐 HBM에서 시세가 들 나온 종목들, 예를 들어가지고 VM 같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니면 뭐 보안주 쪽, 바닥을 끼는 보안주 쪽, 아니면 원전주, 원전 관련주 조정 나올 때 그런 종목들 담고 그냥 끌고 가시는 게
속이 편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 점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금일도 들어주시냐 감사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